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속치마를 만들고 남은 천이 있어서 브라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천이 애매하게 남아서 블라우스에 안 따는 이어붙이기도 하고 남은 천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패턴은 맘스살롱 138-1 꽃무늬 면 블라우스 만들기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뒷판은 요크 재단을 했고 주름을 4개를 넣었습니다. 앞판의 네크라인은 물결 무늬를 넣어주었고 요크 재단입니다. 소매는 트임을 주었고 바이어스 손끝에 재단을 했습니다. 블라우스 밑단에 끈통로 만들었습니다. 앞판 2장 재단입니다. 모든 시접은 1.5cm로 주었습니다. 뒷판은 1장으로 골선 재단이고 소매는 2장 재단했습니다. 뒤 요크는 골선으로 2장 재단했고 앞 요크는 4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바이어스 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소매 커프스는 바이어스로 바꿨습니다. 앞 요크 심지 2장 필요하고 뒤 요크 심지 1장 필요합니다. 앞 요크와 뒤 요크에 심지를 부착하겠습니다. 저는 뒤 요크를 바이어스 재단 1장, 식서방향 재단 1장 했는데 이거는 식서방향으로 2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크에 심지를 부착할 때는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부착을 합니다. 남은 천을 활용하다 보니 천이 모자라서 안단은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안단에도 심지를 부착을 해서 사용합니다. 뒷판의 주름은 맞주름으로 2개씩 양옆으로 4개 하고 앞주름은 4개씩 임시 고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주름만 임시 고정으로 박음질을 해 놓습니다. 뒷판의 요크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2장을 맞대고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만, 여기가 네크라인입니다. 여기만 박음질을 합니다. 바느질한 부분을 시접을 정리를 하는데, 시접을 할 때 여기 가운데 중심에 들어간 부분은 아주 거의 배짝 잘라서 뒤집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오게 해줍니다.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만 앞 네크라인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하는 방법은 뒤 네크라인에서 봉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해주고
시접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앞 안단 가장자리에 바이어스 봉제입니다. 3cm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서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겉면에서 바이어스를 박음질을 한 후에 뒤집어서 바이어스를 접고 접어서 이렇게 접고 접습니다. 여기 위쪽을 한 번 더 박음질합니다. 앞 안단을 몸판에 대고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시접을 안단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시접 위에서 안단 쪽입니다. 안단 쪽에서 스티치를 한 번 더 놓아주고 시접이 안단 쪽을 향하게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양쪽 안단을 모두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해줍니다. 앞 요크를 봉제하겠습니다. 앞 요크는 2장을 봉제를 해서 네크라인만 봉제를 했기 때문에 2장 중에 겉면으로 올 부분, 이 부분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몸판 부분의 겉면에서 요크의 한쪽 부분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 요크의 한쪽 부분과 몸판만 합봉을 하도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앞 요크와 몸판의 합봉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합니다. 여기가 겉면입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안쪽 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시접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박음질을 합니다. 안쪽 면의 요크는 앞판과 뒷판을 합봉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뒤쪽 몸판의 요크도 재봉하는 방법은 앞판의 요크 봉제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선 옷감의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하고 요크의 겉면으로 올 부분과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박음질이 끝나면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느질 할 때 편리하고 옷 모양도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앞과 뒤에 어깨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깨선이 요크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까 박음질했던 요크선을 어깨와 어깨를 마주보게 해서 겉과 겉을 맞대고 하는 겁니다. 마주보게 해서 시접선을, 어깨 시접선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선을 봉제한 모습은 앞 요크와 뒤 요크의 어깨선을 봉제한 거기 때문에 요크가 이제 연결이 겉면에서 됐습니다. 바느질한 부분은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고 안쪽에 요크를 박음질하기 위해서 안단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감 쪽에 있는 요크의 시접선 다림질을 하고 어깨선의 시접선도 다림질을 해서 이렇게 시접선을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이 위쪽에서 스티치를 한번 놓아서 탑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안감의 요크를 시침핀을 꼽을 때는 본래 시접선보다 0.1mm나 2mm 정도 더 크게 해서 길이를 겉면에서 스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시침핀을 정확하게 꽂아 주어야지 나중에 바느질이 끝난 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크의 어깨 부분에 시접선도 접어서 여기에 미리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몸 뒷판의 요크도 같은 방법으로 핀으로 고정을 해 놓은 후에 겉면에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겉면에서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한 모양입니다.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면 울지 않습니다. 뒤에 요크도 같은 방법으로 탑 스티치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저는 소매는 퍼프 소매를 하지 않고 그냥 주름 없는 소매로 패턴을 변경을 했습니다.
몸판을 펼쳐놓고 소매의 앞과 뒤를 몸판에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암홀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시접선은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고 시접선은 소매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암홀 부분의 시접은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심을 붕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암홀 끝점을 맞추어서 앞판과 뒷판의 암홀 끝점입니다.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하고 옆 사이드 심을 따라서 쭉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사이드 심을 모두 박음질을 한 후에 시접 처리는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고 다림질은 시접을 뒤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됩니다. 소매 트임입니다. 소매 트임 위치에 심지를 부착을 합니다. 양쪽 모두 심지를 부착한 후에 트임의 길이 7cm나 8cm 중심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3cm) 폭의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서 반을 접어서 다림질해서 뒷트임에 사용합니다. 먼저 소매의 안쪽 면에서 바이어스의 한쪽 면을 고정을 시켜서 박음질을 끝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매의 뒷트임 부분에 끝부분부터 0.5mm 간격으로 박음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0.5mm로 시작을 하지만 뒷트임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0.1mm 정도 남게 사선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 이 끝부분에서 바늘을 꼽아 놓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러면서 바이어스를 잡아다려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트임의 끝나는 부분, 여기는 가위밥을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었을 때 울지 않게 합니다. 이제 바이어스의 반대 방향을 접고 접어서 겉면에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박음질이 끝나면 안쪽 면에서 이렇게 접으면 끝쪽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한쪽 소매에 소매 트임 봉제가 끝났습니다.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해줍니다. 소매의 가장자리는 3cm 폭의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서 박음질을 해서 바이어스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소매 트임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주름 2개씩 소매 끝에 주름을 넣었습니다. 주름을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바이어스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소매 박음질을 할 때는 소매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해서 놓고 소매의 안쪽이 겉면입니다. 겉면 쪽에서 먼저 끝부분을 접어서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박음질을 합니다. 겉면 쪽에서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를 끝부분을 좀 남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넣고 안쪽에서 박음질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이때 단추고리를 먼저 집어넣어주고 봉제를 하겠습니다. 단추고리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1cm 간격으로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바이어스 끝부분에 단추고리를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바이어스로 단추고리를 감싸서 접고 접어서 바이어스를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넘어가는 이 바이어스의 길이가 아까 바느질한 바이어스의 폭보다 0.1mm에서 0.2mm 정도 더 크게 해서 겉면 쪽에서 탑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소매 부분의 겉면에서 바이어스를 탑 스티치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 끝부분에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겠습니다. 브라우스 단추 위치에는 단추구멍을 만들었는데 저는 입술 단추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추구멍 만들기로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소매에도 단추를 달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단추구멍을 만들고 여기에 끈통로를 봉제를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에서 8cm 들어온 지점, 여기가 단추구멍 만들 위치입니다. 단추 위치에 심지를 먼저 부착을 합니다. 심지를 먼저 부착을 하고 단추구멍을 그려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입술 단추구멍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4 곱하기 5cm나 5 곱하기 5cm 단축감 2개를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심지를 붙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옷감의 겉면에서 단추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옷감의 겉면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단추감을 올려 놓습니다. 단추감 위에 그려놓은 단추구멍 모양을 사방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구멍의 양옆의 중심을 Y자 모양으로 잽니다.
그런 다음 단축감을 안쪽으로 모두 끄집어내 줍니다. 다림질을 해서 단추 모양을 잡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온 단추구멍 모양입니다.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을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양옆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거기를 고정해주는 스티치입니다. 겉면에서 보면 단축구멍이 보입니다. 이 단축구멍을 가장자리를 따라서 사방을 모두 박음질을 해서 단축구멍을 고정합니다. 가장자리 시접은 지저분하니까 잘라내줍니다. 나중에 끈통로를 박음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cm 간격의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한 끈통로입니다. 우선 가장자리 첫 시작점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박음질을 해서 끝을 먼저 박음질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끈통로는 이렇게 단축구멍을 감싸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감싸도록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끈을 안쪽이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놓고 위쪽을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끈통로는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삐뚤어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스 방향에 끈통로를 놓고 위쪽에서 박음질을 시작을 합니다. 끈통로의 위쪽 부분에 바느질이 끝나면 끈통로를 끈을 단축구멍을 통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그리고 이 끈도 고정을 해놓고 박음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끈이 씹혀서 나중에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끈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박음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끈통로의 한쪽 방향에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끈을 먼저 양쪽으로 이렇게 단축구멍을 향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집혀서 박음질했던 이 끈통로를 끈을 감싸면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끈이 끈통로에 씹히지 않도록 시침핀을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이 같이 박음질할 때 씹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면서 끈통로를 마무리 박음질을 합니다. 끈통로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끈을 예쁘게 조절을 해서 묶어주면 바느질은 완성이 됩니다. 단추도 입술 단축구멍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블라우스의 밑단은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을 할 때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짜투리 천을 활용해서 브라우스 만들기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